우리 모두는 타고난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복을 인식하고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로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리딩을 들으시면서 숨겨진 복과 그 가치를 최대한 이끌어내시길 바랄게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1번 분은 인생에서 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인생의 굴곡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1번 분께서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이 어려움이라는 게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온 가능성도 있어요. 가정 환경에서 마주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특히 어렸을 때부터 혼자 좀 많은 걸 감당하셨던 분들, 일찍 철드신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은 일단 1번 분께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고난이나 고민, 또 혼자 짊어지게 되는 짐, 어떤 경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산을 넘어가는 듯한 숨차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리딩 자체가 지금 복을 읽어보는 자리인데 이렇게 카드들이 암시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 자체가 1번 분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거고 어떤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된다 이런 걸 말해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없을 거고 또 잠재력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흐름과도 같아요. 1번 분의 인생을 어떤 복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생각해보면 꽃이 하나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데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한 돌들 사이에서 그 돌 틈에서 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꽃처럼 보여요. 강인한 생명력과 또 그 꽃은 혼자 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면서 이제 희망을 알리는 좀 이런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지금 1번분 카드에서는 지금 경쟁을 말하고 있는 완즈 5번과 뭐 무거운 짐 이런 걸 예상하는 완즈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분야에 여러분이 종사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같은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어떤 예술 분야나 디자인 분야 이쪽에 종사하고 계시다든지 누구보다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많은 일을 겪어내야 되는 좀 압박감이 심한 그런 분야에 계실 수도 있다고 보여요.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수 있고 삶의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또 동시에 지금 카드들은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 좀 책임감, 좀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때로 1번 분께서는 좀 감정을 억눌러야 되고 왜 나한테는 좀 쉽게 주어지지 않나 약간 그런 한탄이라든지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적인 어려움을 떠나고 싶다 좀 이런 것도 읽어보게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 처한 상황이 다를 뿐이지 다 고민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걱정이라든지 불안의 종류만 다른 거지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현재 1번 분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게 삶의 어떤 분기점과 변화를 기다리는 타이밍이 때문이거든요. 모든 걸 던져버리고 회피하려고 하시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거든요. 지금 타고난 복의 흐름상 또 동전의 왕이랑 컵의 왕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경험이나 연륜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당연히 안정감이라든지 평화 같은 걸 반드시 얻게 될 거고 왕은 또 리더십이 강한 어떤 최고의 권력자를 말하잖아요. 이런 1번 분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 전체에는 꼭 필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한 번씩 넘어진다든지 지치거나 좀 주저앉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속상해 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왕인데 이런 경험과 시간이 또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으려면 이런 시간이 있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먼지를 털고 마음을 가다듬으시는 어떤 단련의 과정 이렇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1번 분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복이 좀 자잘하게 여러 번 들어오는 차원보다는 기를 좀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터트리는 좀 엄청난 기운이 있으세요. 이제 이런 분들 경우에는 사주를 보신다고 하면 이제 주로 초년운에 비해서는 말년운이 더 트인다고 나중에는 인생에 고민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금으로 붙여가지고 만드는 켄츠키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런 장면도 1번 분의 복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랑 방향을 다시 생각해서 금으로 붙이게 되면 그 도자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킨츠키 과정을 거친 도자기는 그냥 도자기가 아니겠죠. 예술품이 되기도 하고 가치가 완전 급상승해서 거의 뭐 미술관 같은 데 전시되거든요. 그래서 깨져서 어떤 다치는 과정, 또 어려움이나 산을 넘어서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포기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나는 이제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과 어떤 금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또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카드도 나왔는데요. 이 카드에는 이제 어떤 실이 만나서 시실과 날실이 만나서 하나의 천을 만드는 그 작품을 설명해요. 1번 분의 복은 이런 기다림이나 인내 이런 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 이후에는 이 마지막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교육자라든지 강연자나 사람들이 본받는 모델이나 뭐 멘토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전의 왕이랑 컵의 왕 위에 황제 카드도 떴거든요. 황제는 그냥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왕을 거느리는 윗자리에 있어요. 왕 중에 왕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리더가 되실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 그야말로 리더 중의 리더 위의 리더가 되는 그런 복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무 고생 없이 또 노력 없이 그 자리에 올랐다면, 낙하산처럼 그냥 내려왔다면 그게 이제 진정한 존경을 얻을 수는 없을 거고, 아랫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리더, 낙하산 같은 리더한테는 배울 게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번분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은 헛된 것이 아니다. 조각조각 모여서 나의 다 노하우가 될 거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또 잠재력을 깨워가는 과정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번분은 결국에는 아랫사람을 지휘하셔야 돼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거고, 어떤 내 사람이나 내 영역이나 어떤 나만의 공간과 자리가 있게 될 거예요. 또 그만한 좀 스케일이 큰 그런 일을 담당하실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좀 도덕적인 부분, 이렇게 왕이 들어왔다는 건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살짝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뭐 당장은 누가 알겠나,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나중에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적이 많아지거든요. 여러분을 끌어내려고 하고 또 과거를 캐는 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렇게 리더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 나를 좀 모시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나를 흠집내려는 어떤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 적이 있다는 걸 말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힘든 날이나 좀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럴 때마다 나는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준비되는 과정이고 다듬어진다. 내공이 쌓여간다. 그런 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또 그때마다 한 번씩 이 도덕적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1번 분들의 리더십은 결국 사랑만 남게 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까지도 1번 분의 팬으로 돌아서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복으로 연결된다고 보여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2번 분은 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복은 일단 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좀 도전의식,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열정이나 모험정신, 또 개척자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걸 진짜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번 분의 성공이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일단 타고난 성향상 또 한번 꽂히면 집중력이 정말 좋은, 또 그걸 특히 아무도 몰랐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나 혼자 알았을 때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분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겨울에 첫눈이 내렸어요. 그럼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였는데 그 다음에 처음 길을 걸어갈 때 그 쌓여있던 눈을 처음 밟는 사람, 그 사람이 느끼는 좀 묘한 감정, 이런 부분에 이번 분이 더 교감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눈을 처음 밟는 그런 경험을 매번 나 혼자 누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만큼 이번 분께서는 이제 원하는 분야를 찾지 못하셨다면 집중력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께서는 이제 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집중이 되는 포인트가 어딘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내가 언제 가장 즐거울까? 언제 가장 기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열을 언제 느끼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억지로 좀 꾸역꾸역 한다, 근성을 그냥 발휘한다, 이런 쪽보다는 이번 분은 딱 봤을 때 저거는 내가 좀 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라면 이걸 좀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혁신이나 이노베이션과 변화, 이런 아이디어가 좀 생성되는 쪽, 이제까지는 아무도 해보지 않았는데 뭔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곳,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새로 만들어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들,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과감한 자세를 가져보신다면 인생 자체를 좀 더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또 부와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역사에 정말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분이 가지고 계신 남다른 정의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특히 좀 무지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려는 마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잘 파고들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 사회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거나 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쪽에 재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어떤 사회의 부조리 같은 걸 알리는 언론의 역할을 하신다든지 법 쪽이나 사회복지나 안전이나 교육 쪽 좀 이런 분야에 계실 수 있고요. 의료 분야도 가능하죠. 이제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의 타고난 복을 가장 잘 풀어가실 수 있는 이 개운법이랑 진로 적성이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요. 이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회적인 이익이나 이 두 가지를 중에 골라야 한다. 이렇게 좀 갈등 상황, 이렇게 이익이 부딪히는 장면, 이게 이제 이번 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일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 한켠에는 계속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선한 마음도 있으실 거거든요. 물론 꼭 이번 분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은 계속 나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만 추구하신다면 언젠가는 공허한 감정이 파고들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이런 고민도 또 그런 마음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결국 돌볼 수 있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려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옳은데 근데 그걸 되려면 기본적으로 또 나의 어떤 안위가 채워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 어떤 부채의식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한동안은 당분간은 또 여러분의 창고를 어느 정도 채우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또 그런 시간과 경험이 있어야 또 경력이 되어야 더 사람들이 이번 분의 존재도 알아차리게 되고 아주 여러분이 헌신할 때마다 감사함을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정말 극빈층 이런 분들을 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마냥 뛰어드는 것보다는 내가 뭐 사회복지나 뭐 국가 재정적인 정책이나 이런 분야를 공부한 다음에 또 경험을 좀 더 쌓는다면 이제 그럼 바로 그냥 돕는 것보다는 이제 그 분야에 맞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복지 혜택 같은 거 더 적절하게 찾아서 알려준다든지 오늘 카드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쉽게 찾아낸다든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모든 에너지랑 열정이랑 체력을 한 번에 바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은 어느 정도 경력이나 연륜이나 경험 같은 걸 쌓으신 다음에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 좀 더 선한 영향력도 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오늘 조언 카드로는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번 분께서 어떤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 뭔가 변화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고도 보여요. 잠재력이 발현될 건데 그 발휘되기 직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아직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면 이제 제대로 된 분야를 찾지 못한 상태 혹은 경험을 더 쌓아가는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기다려봐라, 인내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시점에서는 뭔가 빠르게 내가 헌신하겠다, 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이번 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분은 인생의 도전의식이나 한번 꽂히면 해내고야만 하는 개척자 정신이 있으세요. 한번 꽂히면 정말 열정적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어차피 그걸 찾기만 하면 정말 부와 명예는 정말 어느 순간 순식간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생각하실 정도로 빠르게 얻으실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길만 하나 찾으시면 뭐 금전운이나 명예운 같은 거는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신 편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찾으시기보다는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저곳은 내가 심장이 뛰는 곳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럼 한번 뛰어들어서 충분한 경험과 연륜을 쌓아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거고 정말 더 많은 사람의 표본이 되실 거거든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복을 가지셨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복이라기보다는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설계해 놓은 타고난 운명이나 어떤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도 걷지 않았던 눈이 가득 쌓여있는 밭이 있는데 이번 분이 이제 길을 걷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걷는 길을 따라서 이제 뒤따라서 걷는 사람도 생기겠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앞질러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앞지르려면 실력과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분께서 그걸 타고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뭐에 더 꽂히시는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놀라운 복의 문이 곧 이번 분 앞에 바로 열리게 될 거로 보여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특히 좀 애정이나 사랑이나 따뜻함 넘치는 이미지가 보여요. 3번 분의 운명에서 어떤 사랑의 장면을 빼고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복의 대부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3번 분은 사랑의 순간이 여러분 운명에 강하게 있다고 보이고요. 그 사랑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을 낳을 거고 또 사랑을 더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또 사랑이 어떤 삶의 동력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여러분은 좀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오늘 여신을 상징하는 카드도 나왔고 지금 태양의 이미지가 2장이나 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번 분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좀 훔칠 수 있는 좀 끌어당기는 이런 매력이 있으세요. 이런 모습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연인, 이런 로맨틱한 사랑에 가장 먼저 각인될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이제 평생 3번 분과의 장면을 잊지 못할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짧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사랑의 장면, 또 그 에너지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3번만큼 정말 사랑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상대방이 돌아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10명의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한다면 또 그 10명이 각자 자기 자서전을 쓴다면 그 다 중요한 챕터가 하나씩 있는데 그 챕터마다 다 3번 분 얘기가 담길 여러분과의 사랑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그 10명 중에서 3번 분께서 최종적인 사랑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이거는 또 여러분의 몫이지만 공통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3번 분을 잊을 수가 없고 당장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돌아볼 거고 또 회고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또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이미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사랑의 에너지는 꼭 로맨틱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3번 분께서 꽂히게 되는 어떤 학업이나 커리어나 일의 장면이 될 수 있죠.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게 되면서 연구에 파고들게 되는 모습,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이미지도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일단 사랑의 에너지가 타고나게 강하시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지 강도가 다르지가 않아요. 만약에 연인이 없는 시즌이다 그럼 여러분은 좀 공부나 일에 몰두하게 된다든지 취미생활에 꽂히게 된다든지 돈 모으는 데 꽂히게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태양은 존재 자체가 어디서든 24시간 지구를 비추게 돼요. 어느 곳을 비추느냐에 따라 다르지 열에너지랑 빛에너지를 동시에 계속 주고 있거든요. 또 3번 분 중에서는 이런 사랑과 애정의 복을 이제 자녀를 키우는 데 활용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어떤 태양의 이미지랑 연결이 되면 대자연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다. 자연을 누려라. 이렇게 자연을 펼쳐서 보여준 거랑 같아요. 3번 분은 자녀한테도 좀 무한하게 사랑과 신뢰를 주게 되실 수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태양은 지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게도 열을 주고 빛을 주고 무한히 줄 수 있죠.
3번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결국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복도,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타고난 에너지와 기가 강하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른 분에 비해서 훨씬 더 멀티가 잘 되시는 좀 그런 분으로 보여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을 생각해보면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나누는 게 좀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이게 연인을 사랑할 때도 이제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상대방을 너무 배려한다든지 너무 신경 쓰면 이게 관계가 균형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이 공부나 일이나 다 너무 과하게 집중하고 매달리게 되면 나의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3번분은 내가 사랑과 애정을 타고났다, 이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그걸 균형 있게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을 정말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분은 내가 사랑에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딱 로맨틱한 사랑에만 초점을 맞춘다든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꽂혀서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 혹은 특정한 사람, 이런 특정한 그룹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오히려 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어긋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라고 한다면 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막 가득해서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도 맞기는 한데, 울타리는 벽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이 보이긴 해야 돼요. 또 때로는 얘가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다시 돌아갈 울타리가 있다, 울타리로 돌아가면 안전할 것이다, 이런 안정감도 필요하죠. 도전을 하면서도 울타리의 존재를 잊지 않는, 이렇게 독립심을 가지면서도 자기 삶을 꾸려가고, 동시에 부모에 대한 존중, 사회에 대한 배려, 이런 걸 잊지 않도록 좀 더 섬세하게 여러분의 사랑의 에너지를 다듬는 이런 지혜를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자녀를 키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우자한테도 밸런스를 맞춰서 애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셔야 되고, 이 울타리 안에서 자녀 앞에서도 이 배우자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자녀한테만 올인하지 않게 되거든요. 또 동시에 여러분은 이제 취미생활이나 뭐 일이나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축이 좀 커다랗게 기둥처럼 있으셔야 3번분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또 사랑을 받는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거든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가정을 꾸리지 않는 분이라면 이제 커리어나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이제 개인적인 건강이나 어떤 스트레스 관리법, 삶의 다양한 요소와 차원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본이 생기거든요. 어느 쪽으로 3번분께서 사랑을 펼치시더라도 그 사랑이 각각의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그 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삼박자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걸 잊지 않으신다면 진짜 어느 곳에서나 사랑이 넘치실 거고 3번분을 환영할 거고,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할 거고, 또 여러분의 커리어나 어떤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한테 사랑이 되어서 또 에너지로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를 살리듯이 더 많은 영향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로 보여요. 물론 3번분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순수한 사람이고 나는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실 수 있죠. 이 태양은 자기가 태양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또 숨기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라는 감정 상태는 숨길 수가 없는 종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균형 있게, 더 고르게, 좀 더 고차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신다면 훨씬 더 3번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실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럼 3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사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여러분 복의 중심에는 좀 자수성가의 핵심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런 부분을 4번분께서 이미 알고 계실 수 있겠다고 보여요. 일단 첫 번째로 직감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왜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나 싶은 약간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요소인데요.
왜 나는 타고난 자본이 부족할까? 왜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질문 하고 계실 수 있어요. 뭔가 누군가는 인맥을 갖추고 있어서 쉽게 달성하는 것 같다든지, 또 누군가는 자본이 안정적으로 있어서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는 좀 타고난 매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때 4번분께서는 이제 뭔가 나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 카드에 워리어 카드가 나왔어요. 왜 나는 모든 걸 싸우듯이 이겨야 되는 건지, 왜 나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건지 계속 의문도 들고, 또 이런 비교 때문에 또 계속 쓰러질 수 있는, 왜 나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모든 게 전쟁 같은 거야? 약간 그런 질문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4번분께서는 한편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워리어의 요소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살면서는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고 막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워리어 또 연결되는 영웅이라는 존재도 떠오르는데요. 영웅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좀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용기인 것 같아요. 또 용기라는 어떤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이제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 내가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용기가 되어야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그래야 또 진짜 영웅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분의 이런 영웅적인 면모 자체가 타고난 자수성가형 스타일과 연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타고난 복 자체에 이제 용기가 있으시거든요. 남들이 선뜻 나서지 못할 때 앞으로 딱 치고 나가는 담대함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아우라, 워리어의 포스, 어떤 기계가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용기를 냈을 때 이 용기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어떤 강하고 옳은 신념이 있으신데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4번분의 카드들을 보면 독립운동가가 생각나는데요. 이 독립운동가 하셨던 분들은 독립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남들은 쉬운 길을 선택했지만 고생을 선택했죠.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독립이 오지 않았다면 이 워리어의 독립운동가의 헌신은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독립이 되었고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영웅이라고 되새기고 나를 정해놓고 기억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복은 이런 독립운동가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런데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은 독립을 직접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거나 또 갖은 고문을 당하셨을 텐데 4번분은 결말이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마지막에 동전의 여왕이랑 동전 9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자수성가를 통해서 와일드하게 꿈을 이루어나가고 그걸 통해서 풍요를 누리신다라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연결되는 이미지는 확장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결말도 연결돼요. 오늘 키카드에서도 칼 6번이 떴고 또 완즈가 시족에서 기사로 승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4번분의 자수성가 과정에는 단지 독립운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가능성도 좀 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어떤 연구직, 연구원으로 시작하셔서 오랜 시간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실험을 계속하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관리직에 올라간다든지 어떤 연구원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든지 스타트업을 차리게 돼서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경영자로 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강해요. 약간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한우물만 판다고 생각해서 독립운동만 한다고 생각해서 깊게 파는데 계속 파다 보니까 금맥을 찾게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금맥이나 수맥을 찾는 걸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의 맥을 찾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금의 줄기, 어떤 물의 줄기를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확장되고 옮겨가게 돼요. 바로 여러분의 자수성가 모습이 그런 패턴이라고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상품 정도를 기획했는데 나중에는 더 큰 어떤 서비스로 확장이 된다거나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작은 매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분점을 여러 곳에 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카드도 있는데 이 카드에는 나비가 굉장히 많아요. 나비는 고치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나비가 되면서 점점 더 멀리 날아가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거든요. 약간 두 번째 삶을 사는 것 같은 이제 확장의 이미지가 있죠. 완전한 번영, 또 확장, 또 쏟아지는 부.
나비가 또 다른 또 애벌레를 만들 거고 대를 이어서 물려주거든요. 이런 정도의 스케일이 있다는 걸 말해요. 이제 그래서 사범분께서는 뭐 공부를 하신다든지 연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한 장소에 있겠지만 뭐 교실이나 연구실, 실험실 이렇게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장소, 넓은 장소에서 여러분 능력을 펼치게 되실 것이고 지식을 쌓는 데서 끝나지 않을 거고 이 워리어이기 때문에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과 똑같이 나도 사범분을 보니까 자수성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좀 그런 끌어당김도 복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이 자수성가의 복 자체가 오늘 조언카드의 메신저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연자나 지도자로 살게 되는 그런 결말도 연결돼요. 초반엔 이렇게 좀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진짜 쉽게 얻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나도 맨땅에 헤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범분을 보니까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겠죠. 또 노하우를 전해주고 영향력을 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범분께서 혹시 지금 내가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이런 비교의식이라든지 나는 미래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그 에너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은 갈 길이 먼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아예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확장될지를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매력적인 길을 가고 계세요. 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타고난 사범분의 성향상 이제 너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거든요. 지루하게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는 건 또 어울리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처럼 자수성가 하려는 사람들의 멘토가 된다든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닌다든지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예술적인 공연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이런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전적으로나 어떤 명예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카드들이 더 강하게 말하는 것 같고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알 수 없으니까 기대감을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좀 평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좀 여러 번일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특히 5번 분께서 좀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 상황, 뭔가를 무리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 신이 5번 분한테 사람을 보내서 마지막 순간에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5번 분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약간 섬세한 터치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설계된 이유, 이 5번 분한테 이런 복이 주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카드들은 이제 5번 분께서 인생에서 뭔가를 좀 깨닫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인간은 또 타고난 능력이나 또 재능이나 뭐 긍정적인 환경, 또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신이 마지막에 개입하기를 원하거든요. 신은 5번 분의 운명에 사람을 딱 마지막에 넣어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냥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한번 생각해라. 신의 힘을 한 번씩 생각해라. 그런 계기로 삼고 싶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컵 4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주인공이 자기 앞에 있는 3개의 컵을 보고 있는데 좀 실망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게 전부일까? 나는 환경도 이만하면 됐고 또 노력도 했는데 근데 왜 여기서 끝일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컵을 하나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는 새로운 컵이 인생에서의 새로운 기회, 또 해답, 어떤 신선한 도약 이런 걸 말해요.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이렇게 느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변을 돌아봐라. 그러면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5번 분한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내 주변에 있었구나.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신의 힘이 있었구나.
이런 어떤 겸손함이나 감사함, 이런 감정을 5번 분이 느끼실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하늘은 5번 분한테 사람의 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5번 분 마음에 운명적인 힘이 있구나. 그런 힘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신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요. 사람을 통해서 5번 분의 인생이 점점 더 확장될 거고 또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각박하고 막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막 이기적으로 산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주로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보고 사랑도 느껴요. 그만큼 신은 5번 분한테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있고 또 감정을 느끼고 삶의 목적도 사랑을 통해서 되새기기를 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결국 5번 분은 결코 혼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보이고요. 사람과 사랑을 할 때 또 사랑을 주고받을 때 마음껏 표현할 때 정말 가장 5번 분다운 아름다운 미소가 보여질 거예요. 그 미소를 보기를 또 하늘이 원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너는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다 이런 부분 이게 꼭 로맨틱한 사랑만 한정된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족이나 선후배, 동료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의 교류 여기서 나오는 애정 내 사람이 가득하다 이렇게 울타리 이런 부분이 5번 분의 운명의 타고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국 여러분은 사람이 답이었다 이렇게 삶의 희망도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실 거로 보여요.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의 어떤 진로나 직업적인 분야, 어떤 사업 분야랑 연결될 수 있는데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서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까? 진로나 커리어 같은 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실 때마다 한 번씩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5번 분은 사람을 향했을 때 가장 잠재력을 크게 키울 수 있고 또 가장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가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기여라는 게 어떤 꼭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쓸모에 맞게 창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창업을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급여를 주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게 맞아요. 또 내가 작은 봉사를 하면서 또 주기적으로 보람을 느끼면 당연히 기여하는 거겠죠. 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물건을 소비한다면 이제 그것도 기여의 일종이 될 수 있어요. 친환경 정책을 만드는 좀 그런 회사를 지지한다든지 사람들을 돕는 데에 중요한 이익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그런 회사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기여가 되겠죠. 이렇게 작게 생각해 보셔도 좋지만 사실 오늘 카드들은 좀 더 5번 분의 스케일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사람 살리는 일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해보시기를 하늘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누군가한테 미소를 찾아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사실은 사람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꼭 뭐 생명과 관련된 일 이런 것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니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이 5번 분한테 특히 사람의 복을 줬다고 보여요. 뭔가 마지막 순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 좀 막막하다 이런 순간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와서 신의 뜻을 전해줄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5번 분을 도와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여러분에게는 각자 의미가 있어서 인연으로 다가왔다고 보이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인연도 5번 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발자국을 남기려고 다가오는 거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5번 분은 늘 한 번씩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인연의 복이 있다. 사람의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의 전제 조건은 신이 말하고 있는 건 당연히 그 앞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어떤 선악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 운명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 겸손함으로 노력하라.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해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신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겸손하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5번 분이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거나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거나 뭔가 일상적인 시간보다는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 그때 주변 사람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서 신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할까? 이걸 연결해서 답을 내려보세요.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을 거치시면 5번 분은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고요. 꽤 나는 어떤 운명과 소통하고 있다. 살다 보면 어떤 놀라운 그런 재밌는 사건과 전환점을 만난다.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고요. 중요한 순간과 결정적인 순간, 그때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과 또 행복한 날들로 삶을 채워가실 수 있을 거로 보여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